유럽의 유명 가수가 경호원 없이 한국에 몰래 방문했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한국의 밤거리를 생중계한 영상 하나가 유럽 전체를 발칵 뒤집었기 때문인데요. 그 모든 풍경은 누군가에겐 당연한 일상이지만 외국인들의 눈에는 믿기 힘든 기적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댓글창은 경악과 감탄으로 폭발했고, 이 짧은 영상은 단숨에 한국을 안전의 상징으로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목격한 진짜 한국의 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 라스무스입니다. 평소 K-팝과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복잡했어요. 유럽에서 바라본 한국은 K-팝의 화려함과 드라마 속 로맨틱한 장면들로 가득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순간 그런 상상들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건 질서정연함이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는 방식, 안내방송의 정확함, 심지어 화장실까지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유럽의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이런 체계적인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매니저나 경호원 없이 혼자 온 이유가 있었어요. 진짜 한국을 느끼고 싶었거든요. 스케줄에 쫓겨 호텔과 공연장만 오가는 여행이 아니라 현지인들과 같은 지하철을 타고 같은 음식을 먹으며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 경험하고 싶었던 거죠. 서울역에서 시내로 향하는 지하철에 처음 탔을 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오후 6시쯤이었는데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유럽 같았으면 소매치기나 시비 거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할 시간대인데 여기서는 모든 게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졸고 있었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도 거의 없더라고요. 명동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은 길거리 음식을 먹어보는 것이었어요. 호떡이라는 걸 처음 먹어봤는데 뜨거운 반죽 안에서 달콤한 시럽이 흘러나오는 순간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아저씨가 서툰 영어로 천천히 설명해 주시는 모습도 인상 깊었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든 생각이 있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이 있는 나라구나 싶었거든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현대적인 모습 뒤에는 오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만나는 한옥과 현대식 건물의 조화, 전통 음식과 퓨전 요리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모습들이 마치 이 나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경복궁을 구경하고 인사동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거든요. 관광객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서도 제가 외국인 뮤지션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서 오히려 편했습니다. 경복궁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수문장 교대식이었어요.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은 수문장들이 정확한 동작으로 의식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관광 상품이 아니라 진심으로 문화를 지키려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인사동에서는 전통차 한 잔을 마시며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찻집 사장님이 외국인인 저를 보고도 전혀 어색해하지 않으시면서 오히려 한국 차 문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차를 마시는 것도 하나의 명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날 오후에는 홍대 거리를 걸어봤습니다. 젊은 에너지가 넘치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거리 곳곳에서 버스킹하는 젊은 뮤지션들을 보면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저도 처음 음악을 시작할 때는 저런 식으로 거리에서 공연했었거든요. 한 대학생 그룹이 기타와 카온으로 케이팝 커버를 하고 있었는데 실력이 정말 좋았어요. 잠시 서서 구경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할머니께서 제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저 아이들 참 열심히 하지요? 하시면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젊은이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그 눈빛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홍대에서의 둘째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화롭게 거리를 걸으며 한국의 젊은 문화를 관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중년 남성이 제게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팬인 줄 알았습니다. 가끔 유럽에서도 그런 일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분의 표정은 전혀 반가워하는 기색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화가 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키도 꽤 크시고 목소리도 우렁찬 분이었는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까지 끌 정도로 강한 인상을 주셨습니다. 당신 유명인 맞죠? 하고 물어보시더니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몰래 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국을 홍보용으로 소비하려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한국을 경험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고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몇몇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꺼내서 상황을 촬영하려는 듯한 기세까지 보였어요. 저는 단순히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여행 온 거예요 라고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해 드렸지만 그분은 계속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요즘 외국 연예인들이 한국에 와서 콘텐츠 만들어서 돈 버는 거 많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매니저나 스태프 없이 혼자 다니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어느 정도 상황이 이해됐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실제로 많은 외국 인플루언서들이 과장된 리액션으로 한국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입장에서는 저 역시 그런 목적으로 온 사람으로 보였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계속하시는 말이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진짜 한국을 좋아한다면 정식으로 일정 잡고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몰래 와서 몰카처럼 찍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저는 전혀 몰래 촬영을 한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몰아가시니까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한국을 알고 싶어서 온 건데 이렇게 오해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유럽에서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물론 파파라치나 과도한 관심은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의도를 의심받고 공개적으로 비난받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저를 알아보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몇몇 젊은 분들이 저 사람 맞는 것 같은데라고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거든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나서서 도와주거나 말리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마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그분 말이 맞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한국 사람들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도 다 알아요. 누가 진심이고 누가 장사치인지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장사치가 아니었거든요. 결국 그분은 잘 생각해 보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가셨어요.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고 저는 그 자리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그 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가 정말 환영받는 존재일까? 아니면 불청객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너무 좋았던 터라 이런 일이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어요. 물론 제 착각이었을 수도 있지만요. 그런데 숙소 근처 편의점에서 물을 사려고 들어갔는데 점원분이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외국분이시네요. 한국 여행은 어떠세요?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었는데 정말 순수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그 순간 오후에 있었던 일이 떠올라서 괜히 위축된 채로 네, 좋아요라고 대답했는데 점원분이 제 표정을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끼셨나 봐요.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하고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말씀드렸더니 점원분이 정말 미안해 하시면서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긴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외국 분들을 환영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값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서비스예요라고 하시면서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한국에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가세요.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곳이거든요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따뜻한 마음이 정말 고마웠어요.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오후에 받았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편의점을 나오면서 든 생각이 있었어요. 어디든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구나 싶었거든요. 오늘 만난 중년 남성분의 반응으로 한국 전체를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의 걱정도 완전히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은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혹시나 또 다른 오해를 받을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거리를 걸을 때도 자꾸 주변을 둘러보게 되고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면 괜히 위축되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동의 한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직원분이 따뜻한 물 한 컵을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날씨가 추워서 목이 마르실 것 같아요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때가 이른 봄이었거든요. 아직 쌀쌀한 날씨였는데 저처럼 외국인이 혼자 앉아 있는 걸 보고 세심하게 배려해 주신 거예요. 그 짧은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홍대에서의 그 일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는데 이런 작은 친절이 정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한국에 와주셔서 감사해요라고 덧붙여 말씀해 주시는데 그 진심 어린 목소리에서 가식적인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환대였죠. 저는 그저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아, 이런 게 진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는데 제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으니까 한 할머니께서 자리를 양보해 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서 있어야지라고 말씀드렸더니 외국에서 오신 손님인데 어떻게 서 계시게 해요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앉으라고 권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정중히 사양했지만 그 할머니의 마음씨가 정말 따뜻했어요. 나이 드신 분께서 외국인인 저를 그렇게까지 배려해 주시다니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친절한 사람들이 많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고 진심 어린 배려는 흔하지 않거든요.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의상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저녁에는 홍대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김치찌개를 주문했는데 사장님이 매운 거 괜찮으세요? 라고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처음에는 덜 맵게 해드릴게요. 나중에 더 매운 걸로 바꿔드릴 수 있으니까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반찬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김치, 콩나물, 시금치, 무절임까지 다양한 반찬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어요. 이거 다 공짜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사장님이 웃으시면서 당연하죠. 한국에서는 반찬은 기본이에요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뜨끈하고 칼칼한 맛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장님이 중간중간 맛있어요?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라고 물어봐 주시는 것도 좋았고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다음에 또 오세요. 한국 음식 좋아해 주셔서 고마워요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단순히 손님으로 대해주시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좋아해주는 사람으로 인정해주시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며칠 전에 저를 위로해 주셨던 그 점원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떠세요? 그 후로 괜찮으셨어요? 라고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며칠 전의 일을 기억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있었던 좋은 일들을 말씀드렸더니 정말 기뻐하시면서 다행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좋은 분들이 훨씬 많아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생활 적응하는 팁 같은 게 필요하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라고 덧붙여 주시더라고요. 편의점을 나오면서 든 생각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에게 보여준 건 진짜 친절이었다는 거예요. 홍대에서 만난 그 중년 남성분의 반응은 예외적인 경우였고, 실제로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배려심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하고 말이에요. 단순히 문화적인 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마도 이 나라 사람들이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이 아닐까 싶었어요. 서로를 돌보고 배려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살아온 거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국인인 저에게도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며칠 사이에 받은 작은 친절들이 모여서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 느꼈던 위축감은 사라지고 대신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넷째 날부터는 정말 다른 세상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배려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이 나라에 대한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 갔거든요. 아침 일찍 종로 쪽으로 산책을 나갔는데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보고 있는데도 골목길이 워낙 복잡해서 방향 감각을 잃었거든요. 그때 등교하는 고등학생 한 명이 저를 보더니 다가와서 길 찾으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영어로 물어봤는데도 그 학생이 열심히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스트레이트 고 그리고 턴 레프트 이런 식으로요.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저를 도와주려는 마음이 정말 예뻤어요.
결국 그 학생이 가는 방향이 비슷하다며 같이 걸어가자고 하더라고요. 학교에 늦을 수도 있는데 외국인인 저를 위해 시간을 내주는 거예요. 걸으면서 한국 어때요? 음식 맛있어요? 라고 물어보길래 정말 좋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 학생이 헤어지면서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라고 말해주는데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직 어린 학생인데도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자연스럽고 따뜻할 수 있다니 이 나라의 교육이나 문화가 얼마나 훌륭한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에는 인사동의 전통 찻집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창밖으로 한옥의 처마가 보이는 자리에 앉아 녹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중년 부부가 조용히 대화하고 계시더라고요.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에 제 테이블 위에 작은 종이가 놓여 있었어요. 한글로 쓰여 있어서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찻집 직원분에게 물어보니 그 부부가 남기고 간 메모였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을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 부부는 이미 가신 후였지만 그 작은 메모 한 장이 제게는 정말 큰 감동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나누지 않은 사이인데도 그런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다니요. 저녁에는 명동의 한 작은 식당에서 불고기를 먹었어요. 혼자 온 외국인이라서 그런지 사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더라고요. 고기 익는 정도 괜찮아요? 더 익혀드릴까요? 라고 계속 물어봐 주시고 상추와 깻잎 싸먹는 법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가족이 저를 보더니 아이가 아빠, 저 사람 외국인이에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래, 그런데 조용히 해야지. 우리나라에 놀러 오신 손님이시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이 일어날 때 아버지가 저에게 와서 한국 여행 잘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이들에게도 인사드려라라고 하시니까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두 아이가 안녕하세요. 라고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감동이었어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외국인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교육받은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동대문에서 쇼핑을 했어요. 평상복 몇 벌을 사려고 했는데 가게 사장님이 제가 외국인인 걸 알고는 이거 입어보세요. 한국 스타일이에요라고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그 옷이 제 취향과는 조금 달랐지만 사장님이 그렇게 열심히 추천해 주시니까 입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거울 앞에서 입어보니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잘 어울려요. 한국 사람 같아요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정말 칭찬으로 들렸어요. 옷을 사면서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국에 얼마나 계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더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럼 한국 음식 많이 드셔보세요. 그리고 한강도 꼭 가보세요. 밤에 보는 한강이 정말 예뻐요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사장님 말씀대로 한강에 가봤어요. 반포대교 근처였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강물 위로 반사되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보석을 뿌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벤치에 앉아서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니 마음이 정말 평화로워졌어요. 한강에서 만난 사람들도 인상적이었어요.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커플들, 강아지 산책시키는 가족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여유롭고 행복해 보였거든요. 밤늦은 시간인데도 전혀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길거리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식당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저에게 보여준 것은
일관된 친절함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적극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주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배려가 과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친절한지 보라는 식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들이었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로 알려진 화려한 모습 뒤에는 이렇게 따뜻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서의 6째 날, 저는 마라톤 연습을 위해 아침 일찍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유럽에서 꾸준히 달리기를 해왔기 때문에 여행 중에도 운동을 게을리할 수는 없었거든요. 올림픽 공원이 달리기 코스로 좋다는 추천을 받아서 그곳으로 갔어요. 새벽 6시쯤 도착했는데 벌써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조깅하는 분들, 맨손 체조하는 어르신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각자의 페이스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저도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는데 몇 바퀴 돌고 나니 옆에서 비슷한 속도로 달리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분이었는데 제가 외국인인 걸 알아채시고는 외국에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달리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 공원에서 10년 넘게 달리기를 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운동하러 한국까지 오셨어요? 라고 농담처럼 물어보시길래 여행 중에도 운동을 놓을 수 없어서 그렇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내일도 오실 거예요? 제가 이 근처 맛있는 식당들 알고 있는데 운동 후에 아침 식사 같이 하실래요? 라고 제안해 주시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그분의 진심 어린 미소를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약속한 대로 같이 달리기를 했는데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분이 공원 곳곳의 역사와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면서 달리니까 시간이 금세 지나가더라고요. 저기 보이는 건물이 올림픽 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 길은 시민들이 직접 만든 산책로예요.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달리기를 마치고 근처 식당에서 아침을 함께 먹었는데 그때 그분이 해주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요즘 젊은 외국 분들이 한국을 많이 찾아주시는데 대부분 명동이나 홍대만 가시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한국은 이런 일상 속에 있어요라고 하시면서요. 그분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광지가 아닌 평범한 동네 공원에서 아침 운동하는 시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 한국의 진짜 모습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을지로 쪽으로 가던 중에 며칠 전 홍대에서 만났던 그 중년 남성분을 다시 마주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서로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분이 저를 알아보시고는 다시 다가오시더라고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같이 계신 분들이 몇 명 더 있었어요. 아, 그때 그분이네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이분이 유명한 외국 가수인데 몰래 와서 돌아다니면서 영상 찍는다고 했잖아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려고 했지만 그분들은 이미 저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계신 것 같았어요. 요즘 이런 식으로 한국을 이용해서 돈 버는 외국인들이 많다면서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정말 개인적인 여행으로 온 것뿐인데 이렇게 오해가 커져서 여러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가고 있다니요. 주변에 있던 다른 시민들도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고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졌어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여행 온 거예요. 영상이나 콘텐츠 제작 같은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해 드렸지만 그분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특히 한 분이 그럼 왜 매니저나 가이드 없이 혼자 다니는 거예요? 진짜 유명한 사람이라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라고 따져 묻더라고요. 저는 조용한 여행을 원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설명했지만 그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의심스럽게 들린 모양이었어요. 그때 한 분이 혹시 지금도 몰래 녹음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억울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 가방을 열어서 보여드리겠다고 했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라고 하시면서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결국 그분들은 앞으로 행동 조심하세요. 한국 사람들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요라는 말을 남기고 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겨져서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런 오해가 더 퍼져나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며칠 동안 받았던 따뜻한 대우들이 모두 가짜였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고요. 아니면 제가 정말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자책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억울한 마음도 컸어요.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한국을 경험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의심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한국에서의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분명히 좋은 일들이 더 많았어요. 친절한 사람들, 따뜻한 배려, 진심 어린 환대들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경험 하나가 모든 좋은 기억들을 덮어버리는 것 같아서 정말 슬펐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과연 이 오해들이 풀릴 수 있을까? 아니면 더 큰 문제로 번져나갈까 하는 걱정과 함께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여전히 어제 일이 마음에 걸려서 기분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며칠 남은 한국 여행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침 운동을 위해 다시 올림픽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처럼 함께 달리기를 했던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는지 몇 바퀴 돌고 나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일을 간단히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정말 미안해 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해해 달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아침 식사를 하러 가는 길에 그분이 제안하신 게 있었어요. 오늘 오후에 시간이 되면 자신의 가족들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부인과 대학생 아들, 고등학생 딸이 있는데 모두 외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사양했어요. 갑자기 가족 모임에 끼어드는 것도 그렇고 어제 일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워진 마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분이 진심으로 권해주시니까 결국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오후에 그분 댁에 초대받아 갔는데 정말 따뜻한 가정이었어요. 부인분이 외국 손님이 온다고 특별히 음식을 많이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불고기, 잡채, 김치전, 된장찌개까지 한 상 가득 차려주셨는데 정성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들분은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럽 정치와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딸분은 고등학생인데도 영어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음악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여주면서 여러 질문을 해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게 진짜 한국 가정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손님을 맞이하는 정성, 가족 간의 화목한 분위기, 그리고 외국인을 향한 진심 어린 관심까지 모든 것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부인분이 식사 중에 해주신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요즘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많아졌는데 대부분 좋은 분들이라고 하시면서도 간혹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깝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처럼 진심으로 한국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들분은 제게 한국의 젊은 세대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치킨과 맥주를 함께 먹는 치맥 문화, 노래방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문화, 그리고 한강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문화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딸분은 제가 앞으로 어떤 음악을 만들 계획인지 궁금해하면서 혹시 한국에서 받은 영감으로 새로운 곡을 만들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질문을 들으니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에서 경험한 따뜻함과 감동을 음악으로 표현해보고 싶다는 생각 말이에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 일어날 준비를 하는데 그 가족분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 주시더라고요. 아버지분은 내일도 같이 운동하자고 하시고 부인분은 다음에 한국에 오면 꼭 다시 연락하라고 하시고 아이들은 제 음악을 계속 들어보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말 마음이 뭉클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의문이 들었었는데 오늘 한 가족과의 만남으로 모든 게 다시 선명해졌거든요. 이런 분들이 진짜 한국의 모습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혼자 있으면서 지난 일주일을 정리해 봤어요. 좋은 일들과 나쁜 일들이 섞여 있었지만 결국 좋은 기억들이 훨씬 많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난 가족처럼 진심으로 저를 환영해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도 확신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한국 문화를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에 가서 전통 건축을 구경하고 전통차를 마시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려고 했어요. 북촌 한옥마을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현대적인 서울 한복판에 이런 전통적인 공간이 보존되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좁은 골목길 사이사이로 한옥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복 체험 가게 사장님도 정말 친절하셨어요. 외국인인 저를 보고 한복을 입어보라고 권하시면서 어떤 색깔이 어울릴지 직접 골라주시더라고요. 한복을 입고 한옥 앞에서 사진을 찍는데 지나가던 관광객들이 박수까지 쳐주시는 거예요. 그때 한 중학생 그룹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조금 긴장했는데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그 중학생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형, 진짜 슈퍼스타예요. 저희랑 사진도 찍어줬어요. 한국 진짜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어떻게 저를 알아본 건지 신기하기도 했고, 동시에 또 다른 오해가 생길까봐 걱정도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 아이들의 반응은 정말 순수했습니다. 며칠 전에 명동에서 우연히 만났던 아이들이었는데, 그때 같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흔쾌히 응해줬었거든요. 그 아이들이 저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하고 구경하려는 사람들이었는데 점점 저를 응원하는 분위기로 바뀌어 갔습니다. 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제 음악을 틀어주는 거예요. 아마 온라인에서 들어봤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 이 사람이 그 가수구나 하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곧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며칠 전 홍대에서 만났던 그 중년 남성분이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건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보고 다가오신 것 같았어요. 그분이 상황을 파악하시더니 다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사람은 한국을 홍보용으로 이용하려는 거예요. 라고 소리치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제가 뭔가 해명하기도 전에 주변 사람들이 먼저 나서기 시작했거든요. 먼저 나선 건 아까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던 중학생들이었어요. 그중 리더 격인 아이가 아저씨, 이 형은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저희한테 정말 친절하게 해줬거든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다른 아이들도 맞아요, 맞아요. 하면서 저를 옹호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까 제 음악을 틀어줬던 대학생분도 나서서 말했어요. 저 이분 팬인데요. 진짜 음악으로만 승부하는 아티스트예요. SNS에서도 한국 문화 정말 존중한다고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한복 체험 가게 사장님도 나오셨어요. 아까 이분이 한복 입을 때 봤는데 정말 정중하고 예의 바르셨어요. 우리 문화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게 느껴졌다고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할머니께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해 주는데 왜 그렇게 의심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그 중년 남성분을 나무라시기도 했어요. 그 순간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저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제가 지난 며칠 동안 보여준 작은 행동들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를 위해 목소리를 내주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중년 남성분은 점점 당황하시는 기색이었어요. 자신이 혼자서 여러 사람들과 맞서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그래도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고 하셨지만 주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상태였습니다. 그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한 젊은 아버지가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걸어오시더니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기 보이는 분이 바로 아빠가 말했던 그 가수야. 한국을 정말 좋아해서 혼자 여행 오신 분이라고요. 그 아이가 저에게 달려와서는 사인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종이가 없어서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아이가 자신의 가방에서 공책을 꺼내서 내밀었어요.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이 모두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공책에 한국어로 사인을 해주었어요. 며칠 전에 배운 간단한 한국어로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라고 적어줬는데 아이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중년 남성분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으신 것 같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이제 완전히 그분에게 향하고 있었고 그분은 점점 작아지시는 기색이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나셨어요. 떠나시면서 제게 한번 돌아보시더니 고개를 숙이고 가시는 것 같았는데 그 모습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분이 가신 후에 주변 분위기는 완전히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한국 여행은 어떤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언제까지 있을 예정인지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고등학생 그룹이 다가와서 하는 말이었어요. 형, 우리도 나중에 유럽 여행 가면 형처럼 현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런 여행이 진짜 여행이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그 한복마을에서의 경험은 제게 정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사람들의 진짜 마음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를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를 지켜준 이유가 단순히 유명인이어서가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 동안 보여준 작은 행동들, 한국 문화를 존중하려는 마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등을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사건 이후 제 마음속에는 완전히 새로운 깨달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왜 한국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지, 왜 K-팝과 한국 드라마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지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이상으로 이 사회에는 정말 깊은 뿌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서 제가 경험한 모든 순간들을 천천히 되짚어 봤어요.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 주시던 할머니, 편의점에서 따뜻한 물을 건네주던 직원분, 길을 잃었을 때 도와주던 고등학생, 그리고 오늘 저를 지켜준 수많은 시민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질서, 배려, 정직이라는 가치들이 정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가치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되고 있었던 겁니다. 법이나 규칙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들이었죠. 다음 날 저는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 한국에서의 경험을 제 팔로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럽에서 저를 따라주시는 분들이 100만 명이 넘는데 이분들에게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한강에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음악 관련 방송만 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내용으로 방송을 해봤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간의 경험담을 진솔하게 들려드렸습니다. 방송 시작하자마자 시청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더라고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접속하셨어요. 아마 제가 한국에 와 있다는 소식이 퍼졌나 봅니다. 댓글들도 정말 다양했어요. 한국이 정말 안전한지, 음식은 어떤지, 사람들은 친절한지 등등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받았던 오해와 상처, 그리고 그 후에 경험한 수많은 감동들까지 모두 말이에요. 특히 오늘 한복마을에서 있었던 일은 정말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저를 지켜주었는지, 그 순간 얼마나 감동받았는지를 말이에요. 방송 중에 정말 인상 깊었던 댓글이 있었어요. 독일에서 보고 계시던 한 분이 자신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히 관광이 아니라 제가 경험한 것처럼 현지 사람들과 진정한 교류를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접속하신 분은 K-팝만 알고 있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한국 문화 전반에 관심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 보시던 분은 한국어를 배워보고 싶다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유럽 전역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진정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는 깨달음도 들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끝나고 나서 조회수를 확인해 봤는데
평소보다 10배 이상 많은 분들이 시청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댓글들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다는 분들, 한국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다는 분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분들까지 정말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유럽의 여러 언론사에서 제 방송에 대해 기사를 써주신 거예요. 북유럽 뮤지션의 진솔한 한국 체험담, 편견을 넘어선 진정한 문화 교류 같은 제목들로 말이에요. 그 기사들을 보니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의 모습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니요. 그리고 단순한 관광 후기가 아니라 문화 간의 이해와 소통에 대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도 의미가 깊었어요.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한국 내에서의 반응이었어요. 제 방송을 본 한국 분들이 정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외국인이 한국을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랑해준다는 것에 감동받으셨다고 하시면서요. 며칠 전에 저를 의심했던 그 중년 남성분도 어디선가 제 방송을 보셨을까요? 아마 자신의 오해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깨달으셨을 것 같아요. 물론 그분의 걱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나라가 진정으로 존중받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테니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거리에서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늘어났는데 모두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고, 또 어떤 분은 다음에도 꼭 한국에 오라고 당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카페에서 만난 대학생들이에요. 제 방송을 봤다면서 다가와서는 자신들도 나중에 유럽에 가게 되면 저처럼 현지 문화를 존중하며 여행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인사까지 건네주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다시 한강을 찾았어요.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한강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그 아름다움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곧 유럽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이 시간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단순히 여행의 추억이 아니라 음악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새로운 영감을 얻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한국의 정직한 에너지와 따뜻한 마음으로 만든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더 많은 유럽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정한 문화 교류의 장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한국이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이었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었으며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려는 의지였어요. 그런 가치들이 저를 변화시켰고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 한국에서의 특별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앞으로의 음악과 삶에 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